자, 오늘 제 강연의 핵심은요, 사람 인자입니다. AI를 거부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금붕어, 원숭이 수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는 AI는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례 말씀드리고, 크게 보면 언어 분야, 미술 분야, 음악 분야. 자, 첫 번째는 AI 사진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즈. 근데 이 대회에서 이 사진을 이 심사위원들도 속일 정도로 이거 실제 사진인지 알았다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만든 툴은 달리입니다. 이게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바로 프롬프트입니다. 사진기의 렌즈 유형, 셔터 스피드, 조리개, 조명 및 해상도. 이게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보리스 엘다그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주장했던 게 AI 분야를 따로 신설을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 많이 싸웠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수상을 거부했어요. 싸우다가 20번의 프롬프트를 거쳤다. 자, 이번에는 패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2023년 올해 4월 달에 그 패션 챌린지를 일본 옴니세라는 그런 기업에서 했던 겁니다. 5등의 이 프롬프트를 봐보십시오. 글자를 여러 번 입력을 해야 나오는 것이지 뚝딱 나오는 것은 공모전에 출품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물론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겠지만 이건 미드저니로 한 겁니다. 그래서 미드저니가 현재 5 버전까지 나와 있고요. 자, 이건 4위입니다. 자,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이번에는 제가 헤어스타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들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요. 굳이 이미지를 넣지 않고도 텍스트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품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안경이고요. 이것은 뭐 케첩, 광고 겸 패키지. 수작업 같은 느낌을 또 주는 것도 있고, 이건 어떻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는지는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 용기, 또 이렇게 제품 목업을 할 때도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 for his bed, nothing seems to fit.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they keep falling. So I just did me some talking to the sun, and I said I didn't like the way he got things done, sleeping on the job.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they keep falling. But there's one thing I know, the blues they send to meet me won't defeat me. It won't be long till happiness steps up to greet me. 여러분들도 이걸 사용하시면 금방금방 된다는 걸 느낄 거예요. 자, 이런 건축 디자인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타이어 외관이라든지 또 이렇게 입구 디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또 조경 디자인도 있죠. 자, 이런 일러스트도 있고요.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 떠오르는 친근한 용 샀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좀 광고를 좀 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텐데요. 제가 아직 신인이라 맡은 배역이 크진 않지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배우가 될 수 있겠죠? 혹시 알아요? 제 이름을 딴 식당도 차리고 멋진 보험 광고도 찍고 그 이상도 가능할지. 기술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딥러닝 기술하고 거기에다가 디에이징 말 그대로, 그래서 사람을
젊게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디에이징이라는 기술이. 이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이렇게 오디션을 통해서 뽑았다 그래요. 이게 당연히 옛날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얼굴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딥페이크 사례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의 얼굴을 가지고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Hello, I'm Professor Kim Kyung-soo of the Graduate School of Culture at Cheonam National University. 이번에는 제 목소리를 한번 입혀봤습니다. 제 옛날 모습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의 김경수 교수입니다. 이 모습은 2015년 제가 염색할 때의 모습입니다. 현재 흰머리와 검정머리 중 어떤 모습이 더 낫나요? 이게 이제 딥페이크인데 여러분들도 누구나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패션에도 있고요. 또 벽지도 있고요. 또 웹툰에서도 요즘에 애니메이션 이런 데 사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지금 박사과정 제 제자와 함께 하고 있는 건데 연구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연구는 유명 작가의 그림의 모사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얼마나 흉내를 잘 내느냐. 두 번째는 프롬프트의 스토리별 이행 능력을 잘 이행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논문을 쓴 겁니다. 첫 번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다음에 반 고흐, 피카소, 워홀 이 네 명의 작가를 가지고 백설공주 이야기를 12장의 이미지로 만든 겁니다. 이 챗 GPT와 미드저니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그림인데 엄청나게 발전 속도가 빨라서 점점 퀄리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핵심이 질문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리얼한 사진으로 그려줘. 그 다음에 흑백의 수묵화 기법으로 그려줘. 그 다음에 사비연필로 그려줄래?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얻어냈습니다. 어쨌든 만들어냅니다. 뭐 여기서 마음에 안 든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참 기술이 놀랍다. 또 다양하게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어쨌든 이 세 개가 지금 핵심인데 미드저니, 달리, 리턴은 우리나라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하는 AI는 리턴입니다. 리턴을 이렇게 폰에다 깔아놓고 쓰시면 상당히 다양하게 거기서는 이미지도 되고 텍스트도 되고 그래도 고퀄리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미지는 뽑아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삭 줍는 여인을 가지고 아웃페인팅을 해봤습니다. 아웃페인팅. 한번 보십시오. 이게 원래 그림이 이겁니다. 원래 그림은 이건데 확장을 했죠. 도시 이미지를 넣어달라. 아니면 농부 이미지를 넣어달라. 그러니까 이미지 사이즈가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오늘 가장 추천하고 싶은 이미지 AI는 AI 포토샵이다. 왜? 이 포토샵은요, 수십 년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라는 건 뭐냐면 겹겹이 쌓아 올린 층이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가 얼마나 또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제가 영상을 한 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이 마구마구 확장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 개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거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건 유료 버전을 써야 된다는 그게 있는데 이제 뭐 한 달에 대략 한 3만 원 정도 될까요? 물론 이제 이게 학교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에 따라 좀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웃페인팅 플러스
임페인팅입니다. 고흐하고 가스시카 호쿠사이하고 뭉크하고 모네하고의 작품을 짬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다양한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AI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한 달에 하나 만들 때 여러분들은 수백 개를 만들 겁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상상력입니다. 특히나 그런 명화들은 장점이 저작권료가 없습니다. 사실 오래된 그림들은 상당히 자유롭죠. 제가 지금 포토샵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AI 포토샵이에요. 그냥 포토샵이 아닙니다. 세 가지 핵심 기능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자,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생성형 채우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다가 정글 입력을 하고 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이 밑에다가 또 선택 툴로 선택을 이렇게 대충, 이게 대충해도 나온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대충 하고, 무성한 이끼라고 치죠. 무성한 이끼라고 치면 또 이렇게 이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일단 무성한 이끼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연못이라고 쳤더니 또 이 밑에가 구멍이 뻥 뚫린 연못이 나오고요. 왼쪽 상단에 오른쪽을 보고 있는 큰 브리새라고 치고 생성을 눌렀더니 뚝딱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1분도 안 걸립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작은 것은, 용량이 작은 것들은 빨리빨리 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물을 마시는 표범 이렇게 했더니 또 이렇게 표범이 나오고요. 생성형 채우기입니다. 제너레이티브 필, 채우다죠. 자, 두 번째는요. 확장입니다. 익스펜드입니다. 확장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아까 용어가 다릅니다. 아까는 아웃페인팅인데 포토샵에서는 제너레이티브 익스펜드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세로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번에는 다리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상상해 보세요. 네, 이렇게도 나오고 또 이렇게도 나오고 또 이렇게도 나옵니다. 세 번째는 제거 툴입니다. 가운데 어린아이를 한번 지운 것 같아요. 딱 지웠더니 이렇게 지워져요. 이 툴이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딱 눌러버리면 깨끗하게 날아가 버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문자도 많이 된다. 보라색 광택 풍선 했었을 때 문자도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다양하게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는 항상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제너레이터. 그죠? 옛날에는 우리가 서치였죠. 서치. 그러나 요즘은 제너레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동영상이 될 겁니다. 지금은 동영상이 좀 자유롭진 않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입력을 밑에 하면 또 이렇게 사계절을 보여주더라. 이 작가 이름이 레픽 아나돌인데 아마 85년생인가? 터키 출신이에요. AI 작가로 아주 유명합니다.
어떤 식으로 작업 과정을 거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나만의 작업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그러면 왜 생성형 AI를 사용해야 되는가? 생산성이 좋다. 그래서 많이 생산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골라야 된다.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른쪽 하단에 나오지만 업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인데요. 질문이 중요합니다. 질문이. 처음에 질문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떤 연구 분야나 주제를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빨리 선택을 하는 게 문제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이 코어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배경과 목적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웃풋인데 형식과 분량을 입력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레퍼런스를 집어넣는 겁니다. 아까 제가 사진 작가가 작품을 내서 미드전이나 달리를 통해서 수상한 작품들을 보여드렸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지식이 없으면 프롬프트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E는 이그젠틀입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논문 작성법하고 너무 유사한 거예요. 논문의 목차가 보면 연구 배경 및 목적, 그 다음에 참고 문헌 다 있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사례 분석. 논문 쓰는 거랑 결국은 연구다는 거죠. 여러분들 탈무드 아시죠? 그 탈무드가 직역을 하면 연구입니다. 배움이에요. 배워서 계속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전문가여야 되고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는 것이 없으면 좋은 정보를 끄집어낼 수 없다. 전문가가 좋은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근데 어떤 방법이 제일 좋냐면요. 많이 해야 되고요. 다양하게 해야 된다. 많이 해보고 다양하게 해야 된다. 그게 바로 폴리메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제 강의 마지막입니다. AI 시대에 갖춰야 할 자질입니다. 첫 번째는 균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남이 있어야 된다. 어떤 만남인지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는 만나서 그냥 끝이 아니고요. 질문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질문을 잘해야 AI 세상에서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결국은요. 균형이라는 것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준비가 안 되면 만나도 할 말 있고 대화가 안 돼요. 자기가 그만큼 준비가 돼 있어야 아무리 좋은 말도 안 들리거든요. 네. 그 다음에 만남이라는 것은 보통 용기 갖고는 어렵습니다. 네. 상당히 용기를 내야 되거든요. 특히 새로운 만남은 그것으로 와요. AI는 특히나 새로운 것들이 계속 쏟아지기 때문에 도전의 정신이 없으면 그 사용이 쉽진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답을 찾기 위함이죠. 예.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연결된 것이고 AI가 인간과의 삶과 연결된 것이지 이게 분리돼서는 안 되고 분리될 수도 없다. 그게 제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강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